진실의 힘 임팩티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단시약을 만드는 회사인 솔젠트가 폴란드에 진단키트 30만 명분을 긴급 수출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마테우스 모라위스키 총리의 특별 요청에 따라 수출을 진행했다고 업체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피오르트 주한 폴란드 대사가 직접 솔젠트 회사를 찾아가 선적 일정 등을 재확인하고 장기 공급 계약도 함께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강경화 장관이 각국의 외교장관과 통화한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전화기에도 불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각국 정상과 통화한 내용을 브리핑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감염증과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정보를 얻는 게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감염에 관한 정보는 국가 공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 주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개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특히 3월 12일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 그 시점을 전후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코로나 발병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사망률도 치솟은 데 반해서 초반에 열심히 검사를 하면서 감염자 수를 정확히 측정해왔던 우리나라는 팬데믹 선언 이후로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진정세를 찾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많은 검사 진행으로 주목받던 우리나라가 마스크 착용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케이스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초기에 우리나라를 주목한 지점은 많은 검사 수와 투명한 정보 공개였습니다. 초기에 공격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서 확진자들을 격리시켰던 게 감염이 번지지 않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게 국내 감염자 수가 진정이 되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감염자가 어디에 있었다, 그리고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무지에서 오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 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밝히지 않아서 온갖 괴담이 떠돌았던 데다가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어났던 걸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방역용품에 대한 우선 지원 순위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교부 당국자는 한 인터뷰에서 상대 국가의 방역 상황, 한국과의 양자 관계, 우리의 경제적 실익, 한국이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고려해서 우선 지원 대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물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여유분을 가지고 해외의 필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쓰고 여유분이 생기면 우리와 관계를 지금까지 잘 형성해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인 거죠. 어느 경우에도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아주 훌륭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아시아권과 서구권이 문화적으로 갈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다. 중국발 황사 덕분이죠. 이걸 덕분이라고 하는 날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그 뒤를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일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고 일본은 월 4억 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경제산업상의 발표가 있었더군요. 우리나라는 평소에 하루 800만 장을 만들던 것에서 최대 1100만 장까지 생산량을 늘렸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1인당 생산량은 가장 높은 0.2개, 일본이 0.11개, 중국이 0.085개 순이되면서 이렇게 많은 마스크를 만들어도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상황을 맞이했었죠.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아시아권 국가들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마스크 생산 설비를 잘 갖추고 평소에도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권에서는 마스크는 환자들이 쓰는 것이라는 인식도 강하고 얼굴을 가리면 범죄자로 오해를 받아서 도리어 물리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던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다던 WHO까지 마스크 착용 효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서구권 국가들이 마스크로 조기에 감염증을 예방했던 아시아권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CNN에서는 한국과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고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 예방에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서 미국도 올 1월 마스크가 공급이 안 된다고 말했던 것 대신 국내 생산을 증대하고 보편적 사용을 권고했다면 얼마나 많은 감염을 피할 수 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기침을 하면 6m, 재채기를 하면 8m까지 침방울이 튄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마스크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서구권에서 마치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듯이 동양을 생각하는 걸 보면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총칼을 좀 일찍 쥐었다는 게 문화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 아닌데 말이죠. 독일 언론들이 지금이라도 한국은 모범적 모델이라고 하면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 유럽의 오만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다행한 일입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를 뿐이지 더 좋고 더 나쁜 건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이제라도 동양을 얕잡아보는 서양인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